살다 보면 결정의 갈림길이 자주 찾아옵니다. 크든 작든 뭐 하나 쉽게 못 고르겠는 순간이 있죠. 이걸 그냥 하는 게 맞나 아님 조금 더 버텨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작정 결정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냐? 그 기준이 있어야 뒤늦게야 괜히 그랬다 하는 후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럴 땐 이렇게 결정하면 마음이 오래 편하더라 싶은 현실적인 기준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어떤 선택 앞에서도 이건 놓치지 말자 싶은 기준 하나쯤은 분명 손에 쥐어지실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이게 내 성격과 맞나? 결정할 땐 일단 마음이 앞섭니다. 속이 확 뒤집히면 당장 사표부터 내고 싶고, 괜히 자신감이 솟으면 해보지도 않은 사업에 뛰어들고 싶고, 지금 아니면 기회 놓칠 것 같아서 안 하던 주식에 덜컥 돈 넣고 싶고, 그럴 땐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평소 내 성격에 맞는 선택인가? 내가 원래 신중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갑자기 질러버리는 건 뭔가 이상한 거고요. 반대로 늘 직감에 의존해 움직이던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계산만 하느라 망설이고 있는 자신이 어색할 수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결정이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그 결정이 평소에 나와 어긋나지 않느냐, 그게 더 큽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경우, 그 대부분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찝찝하고 생각날 때마다 나한테 실망스러운 거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탁월함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날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늘 지켜온 방식대로 했는가. 예를 들어 늘 충분히 따져보고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에이 뭐 되겠지 하고 들이밀었는데 그게 삐끗하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거꾸로 늘 한번 해보자는 주의였던 사람이 이번엔 괜히 겁나서 기회를 흘려보내면 또 그게 오래 아쉽고요. 이건 결국 남 눈치 보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답게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문제입니다. 결정 앞에서 혼란스러울 땐 요 한마디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건 평소에 나다운가? 그 질문 하나로 엉뚱한 길로 새는 걸 꽤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후회도 덜하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누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괜히 말이 길어진다거나 그냥 느낌이 그렇더라고 하며 얼버무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부터 우리도 이미 눈치채고 있는 거죠. 아, 이 결정 나도 확신은 없구나. 억지로 이유를 짜맞추고 괜히 그럴듯하게 포장하게 될 때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선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건 명확한 판단이 아니라 그냥 합리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걸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왜 했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 뭘 위해 한 건지, 뭘 감수하려고 선택한 건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결정은 웬만하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설명 못하는 결정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다. 이건 남한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괜찮은 결정은 그땐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걸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랬지 하고 나중에도 딱 한 줄로 설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중심이 있는 선택입니다. 철학자 칸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화될 수 있어야 도덕적이다. 다르게 말하면 누가 물어봤을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 결정도 후회 없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누가 뭐라도 물을까봐 괜히 신경 쓰이고 속으로도 이유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결정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거지만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머릿속이 정리돼 있어야 나오는 말입니다. 결정 앞에서 망설여질 땐 한번 혼잣말처럼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하려는 거지? 그 질문 앞에서 말이 짧고 또렷하게 정리된다면 그건 괜찮은 결정입니다. 세 번째 기준, 가치에 맞나? 결정 앞에서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이득이냐 아니냐? 이게 돈이 되느냐? 시간이 남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더 낫느냐? 그 계산이 습관처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나면 슬슬 다른 기준이 고개를 듭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건가?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수익은 확실한데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고 가족 얼굴도 못 본다. 연금은 빵빵한데 하루하루가 숨 막히고 사람들과 부딪히기만 한다. 이럴 때는 따져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순간, 삶이 자꾸 내 의지랑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보면 너의 삶을 알 수 있다. 이 말 꽤 실감납니다. 사람마다 가치의 순서가 다르고 그게 삶의 방향을 바꾸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먼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강, 배움이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쪽으로 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가치는 입으로 말하면서 실제 결정은 늘 돈 따라가고 있으면 스스로도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뭘 중시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삶이 조금씩 어긋나고 결정이 반복될수록 후회가 쌓입니다. 돈은 남았는데 중요한 건 다 빠져나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할 때 손익 계산서만 들여다보지 말고 가치 계산서도 한 장 꺼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선택이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인가? 내 시간을 내줄 만한 일인가? 내가 지켜온 방식과 부딪히진 않나? 이걸 먼저 따져야 뒤늦게 마음이 허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건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걸 지켜주는 결정인가? 네 번째 기준, 손해가 있어도 후회는 없을까?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다 싶은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돌려받을 확신은 없지만 그냥 사람 봐서 도와준 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여유는 접어두고 기회 하나쯤은 흘려보낸 일.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다툴 때 차라리 덜 가지더라도 얼굴 붉히지 않고 넘긴 일. 그때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좀 더 챙길 걸 그랬나?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런 선택들은 그래도 그땐 그게 맞았어 하는 잔잔한 만족을 남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장은 손해본 것 같아도 그 선택이 마음에 남는 방식으로 기억되는가. 사람은 참 묘해서요. 이득을 챙겨도 마음이 씁쓸하면 오래 끌고 손해를 봐도 내가 납득한 선택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음이란 단지 쾌락이 아니라 더 고귀한 감정과 깊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려서 남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는 감정. 그게 진짜 남는 결정이라는 얘기죠. 특히 이 나이쯤 되면 손익만 따져서 고른 선택이 나중엔 괜히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따지기만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득은 없지만 후회도 없을 선택. 그게 오히려 가장 든든한 결정일 수 있다. 무조건 손해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든 이건 나한테 남는 게 있다 싶은가. 그 기준은 꼭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게 사람이고, 그게 관계고, 그게 나라는 사람의 선택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준.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결정이라는 게요. 딱 내 입장에서만 보면 너무나 간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내 방식대로 갈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한텐 시원했던 그 결정이 다른 누군가에겐 꽤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할 때 계약 조건은 깔끔하게 맞췄는데 같이 일하던 사람이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돈 얘기 나올 때 형제자매 간 균형 맞춘다고 해놓고 속으로 누군가는 나는 그냥 계산된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이성적이고 공정한 결정이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정이 없고 섭섭한 결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눈치 보면서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너무 나 혼자만의 논리로 밀어붙이지는 말자는 거죠.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결국 배려의 출발점입니다. 무조건 다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괜찮았을까? 그 질문 하나는 던져보자는 겁니다. 특히 사람 사이에서 내리는 결정일수록 정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마음에 남는 인상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내가 옳아도 마음 상하게 하면 관계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언젠가 다시 나한테 돌아와 또 다른 부담이 되더라고요. 결정 앞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은 나한텐 이득이고 상대방한텐 뭐로 남을까? 섭섭함? 무시당했다는 느낌? 아니면 그래도 이해는 간다 싶은 태도? 나 혼자만 깔끔한 결정은 오래 보면 결국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남는 결정, 서운함이 덜 남는 결정, 그게 결국 덜 피곤하고 오래가는 결정이라는 걸 이 나이쯤 되면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준. 지금 기분 말고 6개월 후 나도 고마워할까? 결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특히 기분이 올라가거나 확 꺼져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왠지 더 진심 같고 더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이쯤에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며칠, 몇 달이 지나면 슬슬 마음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때 굳이 그랬을까? 특히 감정이 끓어오를 때 내린 결정은 속은 시원했지만 관계 하나 잃고 기회 하나 놓치고 내 이미지 하나는 깎이고 나서야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할 때 지금 기분 말고 6개월 후 내가 어떻게 느낄까? 이 질문 하나는 꼭 던져보시라고 권합니다. 기분이라는 건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날 저녁이면 사라지기도 하고 며칠 뒤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열냈나 싶기도 하죠. 근데 그때 내린 결정은 그 뒤로도 꽤 오랫동안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은 사라졌는데 그 결정의 결과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관계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현재의 충동을 따르기보다 전체 삶의 맥락에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잠깐 조차고 내린 결정은 인생 전체에선 뾰족한 돌멩이처럼 걸을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음이 예민해질 수 있는 나이에선 더 그렇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 지켜온 이미지, 여유 있게 쌓아온 내 중심, 그게 한순간 감정으로 휘청이면 아깝다는 마음이 나중에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결정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고 미래의 내가 봐도 고개 끄덕일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기분 따라 움직이고 싶을 땐 한 발짝만 시점을 옮겨보세요. 오늘이 아니라 반년 뒤, 그때의 내가 나한테 고마워할 선택인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그래, 맞아 하고 울리면 그건 꽤 괜찮은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기준, 결정 후에 마음이 조용한가? 무슨 일을 하나 결정하고 나면 머리보다 먼저 반응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지내도 속은 괜히 불편하고 밤에 누웠는데 생각이 자꾸 맴돌고 심지어는 별일 아닌데도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대개 이렇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선 이건 아니었는데 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겉으론 말을 안 해도 속은 알고 있어요. 그 결정이 나한테 맞았는지 아닌지.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도 괜히 마음 한쪽이 시끄러운 건 그 결정이 이성적으로는 괜찮아도 감정적으로는 덜 설득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자꾸 마음을 급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정을 한 내가 편안한가? 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많이 알려진 말이지만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의 양심이 편안한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한 결정이 내 속마음과 어긋나지 않았느냐는 걸 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다 잊어도 내 마음은 안 잊는다는 얘기죠. 결정을 한 다음에 속이 고요하고 딱히 누굴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는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고 누군가에게 괜히 해명을 하거나 속으로 자꾸 따지고 있다면 그건 아직 마음이 덜 끝난 겁니다. 저는 이런 걸 감정의 여운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이 끝났는데도 감정이 시끄럽다면 그 결정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낸 결정이 나도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조용히 인정할 수 있는 결정이었나? 그 조용함이 사실은 잘했다는 가장 정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결정이란 게 항상 뚜렷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옳은 선택이라는 게 막상 나한텐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결국 남 기준 말고 내 기준이 있어야 흔들려도 버티고 후회해도 금방 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기준, 한 번쯤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게 내 성격에 맞나? 감정에 끌리기보다 평소에 나답게 결정했는가? 둘째, 말로 설명할 수 있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스스로도 납득되는 이유가 있었는가? 셋째,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걸 지켰는가? 돈보다 더 큰 가치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넷째, 손해는 있어도 후회는 없을까? 계산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결정이었는가? 다섯째,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나만 옳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가? 여섯째, 지금 기분 말고 6개월 뒤에 내가 어떻게 볼까? 당장의 속 시원함 말고 시간이 지나도 납득될 결정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조용한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끝났다고 말해주는가? 이 7가지 질문 중 상황마다 단 하나라도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결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결정은 늘 어렵지만 기준이 있으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준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따뜻한 조언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겁니다. 결정 잘하는 사람이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7가지 기준을 꼭 다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 앞에서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꺼내볼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훨씬 덜 흔들리고 덜 후회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정이라는 건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기준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 앞에서든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그렇듯 생각은 길어지더라도 마음만은 조용하고 단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